안녕하세요. 고양시 평생교육과 김호석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행사는 더 이상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2020 고양시 평생학습 웨비나 역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고양시 평생학습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를 진지하지만 유쾌하게 진행하실 서울여자대학교 신민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신민선입니다. 네, 오늘 유쾌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저희가 과업을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양시에서 능동적 학습 소비자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라는 아주 발전적이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멋진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또는 각 곳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웨비나는 만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모신 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그리고 시민 그리고 고양 시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체적 시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생학습 웨비나의 컨셉이 딱딱한 세미나가 아니라요. 즐거운 이야기 버전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댓글을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저희가 채택해서 같이 또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꾼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입니다. 또는 적극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이재준 고양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거창하게 좀 소개를 하면 유네스코 글로벌 선도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평생 학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 사이 틈새 자랑 아주 살짝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삶에서 길어올린 학습, 삶을 길러내는 평생학습 구현을 강조하시는 서울대학교 강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평생교육 가르치고 있는 강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공주에서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라고 제가 소개하면 꼭 한 말씀 하십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몇 걸음에 걸쳐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지 않아요. KTX 타고 슝 하고 왔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양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삶 속의 평생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과 전환의 사례를 공유해 주실 문화기획 플랫폼 트네 김민혜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민 김민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평생학습을 경험하게 됐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서요. 고양시 평생학습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동안에 김찬호 교수님께서의 기조 강연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보고 또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이제 많은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김찬호 교수님께서는 가장 주된 키워드가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기조 강연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는데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중 교수님께서 아마 이것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중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대중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학기부터 이제 수업도 다 비대면 실시간으로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많이 좀 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어색하고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고양시에서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 특히 능동적 소비자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이제 주제를 내걸고 같이 생각과 또 그동안의 실천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생각을 잠깐 슬라이드 보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마포에 사시는 어떤 퇴직하신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 후에 큰 병치레를 하셨는데 그 뒤에 삶을 어떻게 다시 꾸릴 것인가 이 고민하시다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비싼 곳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다니시다가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아주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나셔서 이분이 일주일에 몇 개씩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뭐 그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여기 화요일 날은 어디 가고 수요일 날은 어디 가고 목요일 아침엔 어떻게 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평생교육 기관을 다니시면서 삶의 어떤 재미와 활력을 찾으셨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동안 현장에 계신 많은 평생교육사분들 또 평생교육 기관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흔히 쇼핑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학습 쇼핑족이라는 말이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사회에 굳어졌는데요. 이분들이 몇 가지 좀 행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개 평생교육기관을 정해두시고 마치 직장 다니듯이 혹은 학교 다니듯이 이렇게 출근부 도장 찍듯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교육기관에 유명한 강사 있습니다. 이 강사분의 어떤 열렬 팬이 되셔가지고 그분 강좌를 반복적으로 수강하시는 것이에요. 강사분이 다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옮겨가시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이 이제 일종의 팬이 있어가지고 그분 모시려고 또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그런 유명 강사 찾아서 또 우리 기관에도 와주세요, 우리 기관에도 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뭐 2달, 석 달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강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단기 강좌들 혹은 일회성 강좌들 이런 특강들 또 이런 특강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명품 강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주 뵙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거든요.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오면 그 강의들을 이제 쭉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흔한 경우지만 자격증에 꽂히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격증 따시느라고 뭐 계획 세우셔가지고 몇 달을 다니시고 그 자격증 따시면 다음번 자격증 못 따지, 그 다음번 자격증 못 따지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제가 어느 그 평생학습 관련된 심사하는 데 갔다가 80개, 100개 이렇게 따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정말로 쇼핑하는 이런 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좀 특징이 있는데요. 혼자서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평생교육기관 다니면서 비슷한 분들을 만나세요. 작은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기를 삶을 나누는 친구들을 만나고 아주 견고하고 작은 공동체, 집단을 만드십니다. 이분들이 같이 뭐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 듣기 전에 먼저 만나가지고 식사하시고 끝난 뒤에 이제 오늘 수업이 어땠지 하면서 소위 수다 하시면서 많이 가까워지십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평생학습관, 이제 평생교육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열라 그러면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걸 아니까. 그래서 채우기 어려울 때 그런 분들께 연락하면 한 분께 연락하면 잘하면 뭐 몇십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학습자분들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좀 생기네 이런 느낌이 있으셔서 또 즐기시기도 합니다. 이런 쇼핑하시는 분들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많은 평생교육이 또 발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소비의 행위죠. 평생학습을 본인이 원하는 것, 필요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일종의 물건 사듯이 사는 소비 행위랑 비슷한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생교육 기관을
그 책임지고 기획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우리 평생교육사분들은 당장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이분들 도움이 현실적으로 좀 절실하기도 했고요. 또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성인기에 학습에 참여하면서 많은 즐거움도 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기관에 내가 주인처럼 좀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생기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평생학습을 소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장된 단계를 지나서 좀 능동적 소비자들이 오늘 주제처럼 좀 주체적 시민으로 빨리 좀 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명시에서 한 20여 년 동안 열심히 평생학습원에서 공부하신 두 분의 여성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 잠깐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한 분은 광명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신 회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회장님 그만두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광명에 평생교육이 시작될 때 평생학습이 뭔지 이런 거, 또 평생학습원이 생겼는지 이런 거 모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신 뒤에 거기서 시와 서예와 꽃꽂이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셨어요. 우리말로 그냥 취미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취미생활 하시면서 이거를 그냥 강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동네 분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작은 동아리들 하다가 연합회를 만들고 강좌를 많은 강좌 듣는 분들한테마다 권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좌만 듣지 마시고 동아리 만듭시다. 그래서 이분이 소위 개척한 동아리들로 광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동아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내가 학습원 안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학습원에서 공부하러 오는 소위 능동적으로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하고만 만날 게 아니라 학습원을 잘 모르는 동네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학습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지를 좀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신 뒤에 광명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사회복지관에 가셔서 작은 공간을 요청하시고 그 공간을 거점 삼아서 학습원까지 못 오시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같이 화단을 가꿉시다. 우리 같이 아파트에 있는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자기 살아오면서 느낀 걸 가지고 시를 쓰고 우리 같이 그거 공유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쓴 시를 아파트 화단과 나무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벽에 이렇게 공유한 벽에다가 동네 주민들이 쓴 시를 예쁘게 시화를 그려가지고 붙이고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은 어르신이 되셨는데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에 학습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이다.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세요. 또 다른 한 분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원봉사하신 좀 젊으신 분입니다. 자원봉사를 늘 하고 싶으셨는데 몸이 약해서 노력봉사하는 자원봉사는 내가 못하겠다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신 후에 실제로 상담하는 일을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습원에 입구에 딱 가면 그분이 책상 놓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학습원 드나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 있는데 어떤 거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하시는 일을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시고 또 처음으로 광명에 평생학습 축제가 생길 때 그때 그 축제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자기가 20년이 됐는데도 그때 축제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으로 된다는 것, 소비자가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으로 된다는 것에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민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데 아주 큰 개념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가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황국신민이라는 말에서 국민이라는 말은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은 어쩌면 누군가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었고 혹은 이제 민초라는 말이었죠. 이 국민이란 말을 대신해서 198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소위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시민사회라는 말을 이제는 뭐 낯설지 않게 마주하게 되고요. 또 시민들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주체적인 개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민은 국가의 지배력에 종속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어떤 독립적인 개별적인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우리 함께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연대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시민들을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과 조금 분리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민을 권리와 참여와 의무의 관계에서 좀 보는 건데요. 아주 얇은 의미 혹은 소극적인 시민은 사실은 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에 상응하는 나의 의무는 무엇이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나는 이 국가사회의 시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적극적인 시민은 사실은 자기가 소속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적극적인 시민, 주체적인 시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마지막 어떤 질문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황주석 선생님이라고 YMCA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주체적인 시민이 무엇인가, 자치하는 시민이 무엇인가라는 걸 하시면서 두 가지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는 시민들이 요구 참여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창조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요구 참여는 뭐 해달라고 막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주면 시장님 계시지만 다음번 선거 나오시면 안 찍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고 안 해주면 너한테 내가 나쁜 거 할 거야. 뭐 이런 건데, 창조하는 시민들은 우리 이렇게 살겠다고 내걸고 그렇게 내건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오늘 주제인 주체적 시민의 모습인데요. 이 주제 가지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하고 앞으로 2시간 동안 즐거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의 두 얼굴 생각하게끔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두터운 시민성 교육이 무엇이고, 또 적극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 주체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분의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시민이 되어야 하겠구나, 어떠한 학습 시민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댓글 올라온 내용을 좀 하나 좀 보니까요. 우리 이현희님께서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은 왠지 어려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지금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쉽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말씀에 울림을 주네요라고 이연희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읽으니까 현장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향 시민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평생학습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학습하는 수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그런 음악 활동을 하면서 10,000명 정도 되는 관중들 앞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조금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계기가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평생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그 만남과 소통과 배움의 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만나는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이혜민님하고 박정현님
지금 인터뷰해 주셨는데 이혜민님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브라질 음악 배우고 또 동아리 활동 참여하면서 굉장히 성격도 많이 변했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두 분 다 고양 시민인데요. 이재준 고양 시장님께서는 고양 시민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삶의 그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그 평생 학습의 효과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박정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만나는 것들이 지금 코로나19에서 많이 변했지만 결국 그것은 장소와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평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만남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마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이어서 양병찬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강대중 교수님께서 사람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마을 그리고 공간, 특히 이제 고양시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가 시민들에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 뒤로. 네, 제목은 지역에 뿌리 내리는 평생학습이라는 제목이고요. 공간과 풀뿌리 시민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있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학습하는 것일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모두 학습하는 분이시죠.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사람, 카페에서 담소를 하는 사람, 또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가는 것, 또 무엇인가 강의를 듣는 것, 이런 게 모두 학습자인데 우리는 또 제한적으로 학습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 슬로건이 함께 배우기 좋은 고양입니다. 이때 고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학습할 수 있다. 누구나 고양 시민이라면 학습에 대한 권리가 있다. 아까 강대중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민의 권리로서 배움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여라는 새로운 주민의 권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시작은 대체로 학습, 배움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이게 지역의 활동으로 또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 그리고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고향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시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풀뿌리 활동들을 보면 대체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정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향에는 17개 도서관이,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들이 있고요. 또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배움의 공간, 그 학습관이라는 말, 혹은 도서관이라고 할 때 이제 배움 혹은 뭐 지식을 생각하게 되지만 좀 더 넘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과 주민의 실천을 연결시키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이 공간을
공유의 플랫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배움이고 또 문화 활동이고 뭐 이런 걸 텐데요. 또 거기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작당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지역에 아까 강대중 교수님께서 광명시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의 얘기를 시화로 만들어서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꽃길을 그걸로 인간의 꽃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린 겉에 것만 보지만 실제로는 작당하는 그런 모임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천의 베이스 캠프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실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죠. 행정이 도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도시를 만들어 간다라는 관점에서 이 주민들이 이 실천의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차릴 것인가, 이제 이게 숙제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의 아주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르페브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 속에서 한 말입니다.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즉 고향이라는 도시는 고향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향 시장님 같이 계시지만 도대체 고향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이제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에서 끝난다면 그건 좀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조금 더 논의를 좀 해가 볼까요? 고양시가 이제 처음으로 평생학습관을 하나 만듭니다. 뭐 도서관이나 혹은 문화센터,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 110만이 가까운 이 거대 도시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하나 만듭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요. 평생학습관은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 그냥 배우는 공간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활동을 또 지역의 많은 공간들을 사실 가로지르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공간에 대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연하고 또 개방적인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중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학교가 빈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그 독산동에 한울중학교가 이전하면서 남은 공간에서 평생교육 기관들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교육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뭐 성인만 와라, 뭐 아니면 누구만 와라가 아니고 청소년만 와라가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함께 와서 같이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배움이 지역의 활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럼 배움에서 바로 지역의 활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 누나가 고향에 살아요. 작년에 명퇴를 하고 저한테 너 평생교육 전공이니까 고양시에서 뭘 배워야 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양시 평생교육사한테 전화를 했죠. 어디에 배울 만한 데가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 누나는 이런 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주는 데가 사회복지관이었어요. 근데 누나가 그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 즉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막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다시 뿌리 내릴 것인가, 이런 것이 고양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많은 활동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의하고는 다른 그런 활동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배움은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활동으로 넘어가는, 혹은 그 활동 자체가 배움이 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동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놀아줄까. 과거에 우리들은 동네에서 언니 누나, 언니 오빠하고 같이 놀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회상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아이들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것이 고향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운 사람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그냥 어떤 활동들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함께 실천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만남을 하나씩 해가는 축적, 이것이 학습이고 다시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시입니다.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 없이 곡식이 익듯 변화가 호련히 찾아오게 하라. 변화, 지역의 변화는 결국엔 주민의 배움에서 실천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고향 시민들, 주체적 시민으로서 어떻게 고향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병찬 교수님께서는 역시 주체적인 학습 활동, 이것이 실천으로 연계될 때에 그 고양시의 그 공동체가 신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아주 귀에 쏙 들어왔던 게,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라는 말씀을, 사회학자의 말씀을 좀 빌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한 이 자리에는 고양 시장님께서 또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거를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선 우리 고양 시장님께서, 우리 양병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습관의 계획이나 이런 공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잠깐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가 평생학습관 준비를 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과 토지 그리고 설계도까지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충분하진 않지만 행신동에 평생학습관을 세우기로 해서 이미 국비, 시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고, 사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활용하면 그것이 평생학습관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일정 부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 총괄적인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곳이 평생학습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양시의 변화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갑자기 의외의 답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행정에서는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학습 공간을 좀 제도화하시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두 분의 인터뷰입니다. 이승희 고양 시민과 박혜은 고양 시민의 말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나 왜 태어났지? 그럼 왜 태어난 걸 까닭을 알았으면 이 까닭을 어떻게 해답을 찾지? 그래서 어떻게라는 방법까지, 그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게 스스로 찾아가거나 그걸 찾아가서 완성하는 거가 진짜 바람직한 학습자,
바람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이 주체적인 학습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양 시민들은 평생학습 도시의 시민답게 주체성과 또 학습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병찬 교수님께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이 시민 인터뷰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대단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삶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따봉입니다. 예, 대단한 시민, 역시 고향, 멋진 시민이 이제 멋진 도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양병찬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포즈입니다. 이게 따봉이라는 거 지금 엄지척 딱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댓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승원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아직도 찾고 있는 50대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으로 인생 제2막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 이승원님과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또 자신의 경험을 계속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강대중 교수님 잠깐 또 멘트 한번 잠깐 듣고 갈까요? 어떠셨어요? 지금 시민의 이런 거 보니까? 중요한 게 사람이고 자기 삶이라는 말씀들 시민께서 해주셨는데요. 사람하고 삶이라는 게 사실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살다. 살다라는 곳의 명사형이 사람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체적 시민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고 우리가 주체적 시민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키자고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살다, 사람, 삶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사회자, 일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웨비나는 굉장히 유쾌하게 좀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진지하신 강대중 교수님과 양병찬 교수님과 거기에 더불어서 또 고양시장님께서 이렇게 이 세 분과 이게 과연 유쾌한 세미나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을 좀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도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불식시켜 주실 시민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대표님이신데요. 아마 자신의 성장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혜 대표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유쾌한 분위기로 좀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무가 막중하네요. 제가 아마 두 교수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일종의 간증하는 사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주체적 시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짓고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총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고양시에서 고등학교, 대학, 사회생활까지 다녔고요. 그래서 한 10년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서울에서 나가 살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다시 고양시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로 다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협동조합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고양시로 오게 됐는데 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재밌는 그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양시의 평생학습이 아직 정착되지 않을 시기에 어떤 서로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서로 나누어서 시민 모두가 강사가 되고 시민 모두가 학습자가 되는 어떤 공동체 개념의 그런 협동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거 뭐지? 사람들하고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학습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네?
고양시로 다시 이사 와야겠는데 예전에는 저한테는 이곳이 그냥 베드타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고양시에서 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게 된 일은 제가 원래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책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지혜공유 협동조합에서 만나게 된 지역서점 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지역서점에서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강의도 기획하게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좀 저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이란 공간이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고 거기서 사람과 함께 서로 배우고 나누는 그런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 고양시에서 또 그 재미나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 고양시에서 평생학습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으로 담당자분이 저기 아까 초기에 인사를 나누셨던 김우섭 팀장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평생학습의 그 개념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제가 다른 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을 보면 어느 기관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만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평생학습 카페는 그게 아니라 유휴공간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공간에서 소규모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게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 지역에서 내가 좀 더 쉽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뭐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양문고 안에서도 서점 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 스스로 제가 평생학습을 직접적으로 대학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양문고를 제가 사실상 그만두고 나서는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강의 좋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그 강대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를 계속 유입시키는 그런 기획자였다면 이제는 제가 서점을 그만두고 나니까 이 공간에서 또는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우리들이 뭘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책을 매개로 그런 걸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독서 모임 저 6개, 7개씩 해요. 그래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책 모임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책을 몇 개씩 읽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 성장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전에는 강의를 듣고 저도 이제 쇼핑하는 것처럼 이 교수님 강의 듣고 저 강사님 강의 듣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그러면 철학 공부 우리끼리 더 해보자. 우리끼리 미술 공부를 더 해보자. 그래서 동아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스스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교수님들이 이론으로 알고 계시고 이론으로 체계화하신 것들을 제가 저 삶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느 한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배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든 쉽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세팅한 거 말고요. 저희는 이러이러한 거 배우고 싶으니까 평생학습관이나 어느 공간에서 이러이러한 강사님을 모셔주세요. 저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이 되면 고양시나 아니면 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강사님들이나 그걸 리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세팅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좀 더 발전적인 평생학습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시민 교수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저를 문화기획 플랫폼 튼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결국 이렇게 문화기획 플랫폼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것도 이렇게 문화나 예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튼이라는 이름으로 뭐 싹이 트다, 뭐 아니면 우미 트다, 뭐 튼튼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고양시 관내에서 뭔가 재밌는 문화 행사를 한번 우리끼리 진행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제가 대표라는 직함까지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주체적 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즐겁게 학습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고양시에서 즐겁게 재밌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어떠한 학습에 대한 관심이 또 어떠한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성장의 확장이 또 다른 학습과 전환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지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학습을 통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삶의 만족도 향상이 이젠 삶의 장면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삶을 다시 보게 해주었던 그런 평생학습. 과연 평생학습은 과연 뭘까요? 고양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인생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과 또는 인문학 등등의 강좌를 들음으로 해서 내가 이 생활하는데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공유되는 것들이에요.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또는 친구와 대화할 때, 그 외에 내 주변 사람과 대화하고 무언가를 교류하는 것 자체가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하는 일상 자체가 평생학습이 아닐까요? 네, 지금 여기에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그런 단어인데요. 잘하네요. 아, 네. 시장님 닮아서 그렇다고 하면 아이고. 너무나 또 아첨을 하나요, 제가? 네. 네. 고양 시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뭐 긴장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고양 시장님, 이재준 시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고양시 하면 최근에 그 고양 도시 포럼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존의 다른 도시들처럼 그 발전시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와 환경과 평생 교육을 주제로 해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그 함께 논의하는 자리죠. 애석하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평생 교육에 대한 그 세계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지를 못했지만 웨비나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평생 교육은 사실상 25살까지의 그 학습 과정을 가지고 100살까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합지 않다. 이제는 직업도 몇 번씩 변해야 되고 교육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진보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 고양시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시민분께서 무언가를 공유하는 일상 자체가 평생 학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공유라는 것은 사실상 관계 맺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걸 사회적으로 풀어갈까가 사실상은 평생 교육의 핵심 주제라고 봅니다. 고양시는 2020년에서 2024년 고양시 평생학습 진행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관계 맺기를 가장 중심 축에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주제와 관련해서 2020년, 2024년 고양시 평생학습 진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고양시에서 그 평생학습 진행 계획 수립에 관한 그 연구를 하면서 고양시는 다른 도시와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가 한 것은 그 대학이나 내지는 연구기관이나한테 이런 것들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양 시민, 기관, 시민단체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을 함께 아울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죠. 평생학습 도시인 고양 시민들을 그 능동적 소비자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바꾸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라는 것이 어떻게 삶 속에 들어가서 시민사회 진영을 바꿔낼 것이냐 이런 쪽의 그 연구를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평생학습 릴레이 포럼도 하고 그리고 시민 중심의 워크숍 그리고 전문가하고 코크리에이팅 그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양시의 평생학습 진행 계획이 이제 농축이 되고 하는데 특히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는 시민의 요구와 참여 형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부작이라는 이제 그 워크숍인데 이 사부작이라는 말은 느리게, 천천히, 오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평생학습은 이런 개념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 이름 자체가 고양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미래, 바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 맺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거냐, 무엇을 배울 거냐가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고 그 만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만남으로서 얻어지는 그 지혜를 어떻게 공유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뒀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 정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그것이 실천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를 변화시킬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페르소나 분석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의 연령대, 계층별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이 가장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 시민을 연령별, 경험별 이런 걸 구분해서 페르소나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접촉과 탐색 그리고 경험과 배움, 공유와 나눔에 대한 것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 시민의 평생학습 지도를 여정 지도죠. 학습을 어떻게 갈 것인가 연령대별로 그런 지도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고양시 평생학습 진행 계획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축이 되는데 배움의 접근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성을 가장 염두에 둬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평생학습 진행 계획은 매년 시민 워크숍인 사부작 워크숍을 통해서 검증되고 보완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게 되죠. 이런 점검 과정은 평생학습이 왜 좋은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또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는 올해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유네스코 GNLC의 교육계획 및 모니터링 평가 부분에 고양시가 리더 도시인데 거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평생학습 연구소와 우리 국제교육 계획연구소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는 물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양시는 평생학습관을 이제 컨트롤 타워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백마 화사랑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곳을 복원해서 올해 안에 거점 평생교육센터를 우리가 마련을 하고 또 이제 아까 김민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카페가 고양시 여러 곳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제 우리가 병행하겠다. 그 평생학습 카페에는 여러분들 학습 마실을 다니기에는 가장 좋은 거리에,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평생학습 진행 계획에 맞춰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들이 고양시에서는 추진될 것입니다. 고양시는 시민이 중심되는 계획과 평가, 시민이 주인인 학습관, 그리고 학습 환경을 통해서 고양시민이 주체적인 학습 문화가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동체, 그리고 시민, 도시 변화가 함께 이끌어지는 주체적인 시민이 되는 평생교육 학습 과정이 마련되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고양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그런 날까지 시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시장님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재준 시장님 평생 교육사 아니야? 저는 평생 교육사가 아니고 평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평생 공부하시는 평생 학습인이셨습니다. 굉장히 발표 자료의 내용도 충실하고 해서 살짝 누가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혹시 평생학습 전공 교수님이신가요? 라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일상 자체가 평생학습이다. 네. 1000% 공감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응원 메시지 고양시에 보내시네요. 네,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고양시의 평생학습의 미래를 잠시 동안에 행복하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반갑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올라온 좀 댓글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지금 이제 저 화면에서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있고 좀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20대 대학생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평생학습을 학부에서 배우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 평생교육사에 대한 전망 혹시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 얘기하니까 평생교육사 전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김민지 님 보내주셨고 또 김지윤 님 보내주셨고 장윤하 님 그리고 또 김지현 님 그리고 최하영 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시민들의 주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 왔고요. 또한 최하영 님이었고요. 또 김지현 님, 언택트 시대에 주체적 시민으로서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지금 고양시에서도 플랫폼 마련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평생학습의 발전 방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주체적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나 의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 최규한 님이 또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전 언택트 시대에 과연 학습이라는 것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강대중 교수님 말씀처럼 함께 상호학습 상황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해도 지금과 같은 비대면 학습으로 그 효과를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나와서 오늘의 주제하고도 또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이 올리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좀 정리를 한다면 오늘의 주제가 능동적 소비자에서 주체적 시민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쉽게 능동적 소비자는 그럼 학습을 쇼핑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능동적 소비자를 그냥 어떻게 규정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대중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다 요새 다 쓰는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스마트폰 바꿀 때 여러분처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어떤 거 사야 되나? 또 어떻게 하면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이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딴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물건 구입
답하는 거가 우리가 진짜로 능동적 소비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게 되면서 진짜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잘 소비할까라는 게 평생교육 장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좀 저는 능동적 소비자라는 것이 뭔가 나의 효용을 높이는데 최선이 무엇인가만 우선 생각하는 그게 능동적 소비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또 다른 댓글이 왔는데 아마 여기에도 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시민의 주체적 소비가 일회성이 되지 않게 도시의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얻어갑니다. 주체적 소비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도시가 지녀야 할 태도라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 지금 강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대답이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할까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언택트 시대, 아무래도 이걸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이재희님께서도 또 올려주신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요. 비대면 학습의 효율성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비대면쯤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양비찬 교수님하고 우리 김민혜 대표님께서도 또 실제 또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번 또 어떤 답변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비대면 하고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전에보다 저희들한테, 교수들한테 아니면 학교에다가 불평이 많아져요. 학교에 오고 싶다. 선생님 수업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 믿으시는 거죠? 네. 예, 뭐 믿고 네. 믿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의 그런 그 비대면의 관계가 1% 모자란다 그럴까요? 아니 2%? 뭔가 근데 근본적인 게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고 또 이렇게 터치가 존재하는 그런 게 역시 배움이고 또 우리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컬 텍트라는 말이 요즘 새로 생겼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 되는 이유는 어디선가 그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로컬이라는 것, 우리 동네라는 것, 우리 마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저희가 좀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학습 혹은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우리가 비대면을 좀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의 하나의 생태계로서 특히 이제 평생학습의 생태계로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하자고 공지를 했더니 접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딱 되면 자 이제 10시 반에 만납니다 하고 문을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면 안 들어오세요. 특히 이제 제가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저 비슷한 연령대 이제 40대부터 50대 많게는 60대까지 있는데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대면으로 뭔가를 같이 활동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같이 만나서 호흡하고 뭐 접촉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빛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완화가 돼서 거리를 좀 많이 두고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비대면과 이 대면의 이 지금 혼란한 시기에 저같이 이렇게 어떤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이걸 방법을 타개해야 될지 저보다 또 전문가이신 분들이 좀 대안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와 행동들이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얻지 못했던 환대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환대. 맞아요.
이 환대라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거 온라인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새로운 만남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정의가 또 아마 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김찬호 교수님의 또 강연이 송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찍 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김예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김찬호 교수님 기조 강연을 듣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공동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 시민으로 지역에서 질문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 이 질문은 고향 시장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꽤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뭐 수준 있는 시장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답변하실 것 같은데. 네. 예, 김철 교수님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질문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거기에서 주제로 선정된 것이 자금자금한 모임 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가 완벽하진 않지만 해답을 찾아서 그것이 실체로 옮겨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 공동체라는 말도 되게 소중한데 그것까지는 조금 이제 그 선행 조건들 과정들이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 평생학습관에서 질문 공동체의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내신다면 또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께서 적어주셨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니까 아마 6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주체적 삶이 익숙하지 않다. 당연하죠. 네,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실천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방법, 지금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이 주체적 삶에 대해서 좀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혹시 누가 이 주체적 삶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 혹시 강대중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좀 말이 어렵죠. 주체적 시민이라는 게 좀 부담되고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말할 때,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디서 태어났고요, 우리가 살던 집은 어디였고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였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 삶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과거에 자기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은 결국은 타인들과 연결돼 있고 타인들을 말할 때 내 삶이 드러납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얘기하려면 나랑 같이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체적 시민이라는 거 결국은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삶이 다 괜찮아지는가 그걸 고민할 수 있을 때 저는 주체적 시민이라는 게 결국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아주 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살아온 삶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한 다른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훨씬 더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을 하게끔 유쾌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철학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양변철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보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 그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는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뿌리 내리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고양시장님께서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세울 때 사부작 포럼이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학습자가 시민이 만드는 종합계획 이건 너무나 사실은 의미 있는 주체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국에는 함께 기획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데 시민이 함께 기획하는 것 이것은 어느 도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고양시의 평생교육 경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그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기획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쇼핑객들을 위한 공간들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주인 되게 하는 평생학습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이 시장님과 또 공무원들과 또 평생교육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과제이면서 그게 바로 이제 주체적 시민이 되어가는 지역의 공간 또 고양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양시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나의 학습 경로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죽을 수 있어. 그러한 편안함이죠. 교수님이 이사 오시면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냥 이사 오시는 날 프로그램을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저를 잘 모르는데 여기로 와야 되겠다. 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는 아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기획하고 실천을 하는 또 굉장히 중요 집단으로서 아까 질문에도 평생교육사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냐 우리 시장님이 이런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요. 어때 평생교육사의 전망 짤막하게 우리 그러면 양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전망 말씀이 워낙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네. 그 강좌는 넘쳐나는 시대죠. 지금 강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촉진자로서의 평생교육 전문가가 뭐 공무원으로든 아니면 지역의 활동가로든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뭐 도서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뭐 문화센터도 다양한 곳이 있지만 학습자의 주체성을 키워가는 그런 촉진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여러 도시들이 지금 고향보다 더 그 평생교육사들을 많이 고용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곳이 있거든요. 고양시도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다. 뭐 100만 도시의 구조에 맞는 평생교육 디자이너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시장님께 좀 말씀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많은 채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이미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평생학습 웨비나의 주제였던 능동적 학습 소비자에서 주체적 시민으로에 대해서 마무리 한마디씩 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그럼 고양시장님께서 우선 마무리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오늘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살려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인식을 좀 깨우치고 그것이 공동의 자산으로 공동의 지적 자산으로 남아서 그 사이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학습 도시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마무리 말씀 열고 강대중 교수님, 양병찬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시민께서 문을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막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여러 뉴스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이 상황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거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좀 어두운 전망들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 이제 한가위인데 저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뵈러 가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엊그제 전화를 하셔서 절대로 오지 마라. 절대로 오지 마라. 또 특히 이제 서울이 뭐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하게 있는 게 나보러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 이런 비상 상황이고요. 이 비상을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학습관들도 다 문을 닫고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이게 일상이 될까봐 우리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 것 같고 비상 상황일 때 비상하게 살아가는 거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이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순간들을 답답해만 하지 말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건너갈까, 잘 극복할까 서로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제가 조금 더 시간 써도 될까요? 네.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소위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흔히 온라인 시대라 그러고 또 요새 뭐 랜선 무슨 뭘 한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된 상태로 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연결이 끊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100년 전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랑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유행할 때 우리가 정말 온라인 덕분에 이 소위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좀 감사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시대를 좀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대하고 뭐 이렇게 정말 침 튀기면서 서로를 교류하는 시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시절을 참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양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도 바다 건너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훨씬 더 가깝게 온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그 시골에 프랜카드가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프랜카드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우리 사랑, 자식 사랑들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인데요. 지금 평생교육계에서도 지금 많은 웨비나도 하면서 좀 갈증을 좀 해소하고 있고 또 수업에서도 현장에 있는 분들 모시기도 더 쉬워졌어요. 또 국제교류가 막 끊겼다고 생각하지만 뭐 강대중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는 한일 세미나 같은 거를 저희가 수시로 전에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했어야 되는 것들을 줌이라는 그런 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리한 그래서 뭐 온라인 세계가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로컬한 마을에서의 생활이 존재하고 거기서 충족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그 본래 그 본질적인 것에서 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시장님께서 학습 마실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마실, 마을 그리고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고양시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전문 인력들 또 여러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배움의 방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형식이든 아니면 사랑방 형식이든 배움이 이렇게 소통되고 또 서로 관계되는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큰 공간이 있지만
냉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고향의 문화센터들이 큰 것들이 있지만 럭셔리하게 이렇게 폼은 잡고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서 그 생기가 넘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학습 마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가깝게 접근해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 좋은 고민이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고양시 우리나라 학습 도시의 가장 그 선진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장님과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낙에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짧게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서 안 끊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어쨌든 여성이라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대부분 여성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고양시에 여기가 이제 베드타운으로 어쨌든 그 개념이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고양시 외곽으로 서울이나 다른 경기권으로 회사를 다니시고 근무를 안 하는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분들이 이 남은 시간 이제 자녀가 학교 가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비롯한 다른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이 마을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 남편이 한 2, 3년 전부터 저한테 하는 말이 넌 좋겠다예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해서 이제 저희도 부부싸움을 맨날 하니까 부부싸움 하면 넌 나 버려도 재밌게 살 사람 많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남편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정말 저는 여기서 남편하고도 행복하게 살지만 남편 없이도 재밌게 살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한참 하고 있는 남성분들이나 요즘 같은 또 은퇴 시기도 빠르신 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교수님들도 아마 그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걸 세팅하시거나 고민해 주실 때 은퇴하신 그리고 이제 노년기, 중장년기 이렇게 준비하시는 남성분들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놀지를 몰라서 못 노시는 거거든요. 맨날 하시는 게 뭐 하는 남자들이 하는 게 뭐 골프 아니면 뭐 바둑 되게 정적이고 자기 혼자 하고 이러는 건데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남자들도 주체적 시민 어떤 회사의 한 구성원이 아닌 그렇게 살 수 있는 뭔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남성들을 위한 것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만 부러워하지 않게 네.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없어도 재미나게 살 수 있게 은퇴하고 삼식이 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네. 네. 아까 고양 시장님께서 여기 고향으로 이사 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김민혜 대표님이 지금 마을에서 어떻게 노시는지를 듣고 나니까 아 고향으로 이사 오고 싶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시민성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관계 맺음을 형성해 가고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그런 관점으로 토론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끝까지 생중계를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이 지역에 함께 해주신 모든 패널 그리고 또 청중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고양시 평생학습 웨비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주제로 만나게 될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를 그러면 다 같이 외치는 것으로 엔딩 사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습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능동적 학습소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만나요.